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의 제목은 플레이의 미래. 제목이 좀 밑에 있는 제목이 좀 긴데요. 플레이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폴 고갱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 그림에서 좀 오마주 해가지고 갖고 온 제목입니다. 플레이와 관련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의 원형,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된 플레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사진이긴 한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옛날 사진 갖고 왔는데 이게 저거죠. 소꿉장난. 소꿉장난 했고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나무, 막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총싸움 입으로 소리 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조금 좋은 플라스틱 장난감 그런 걸 쓰긴 하지만 이런 거 하고 있죠. 소꿉장난, 그다음에 총싸움. 이걸 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저한테는 기억상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동네에 희한한 가게가 생겼습니다. 동전을 주머니에 한 몇 개 갖고 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가게가 딱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짜자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인데 람보입니다. 람보. 총싸움 하는 거. 제가 아까 친구들하고 총싸움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했던 총싸움과 오락실에 있는 람보는 뭐가 달랐을까? 친구들하고 총싸움 하다 보면 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끼리 규칙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 다시 구출되는 거야 하는데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죠. 또 모두가 람보를 하고 싶어 하지 적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역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람보만 한 20명이 앉아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좀 뭔가 이상했는데 요 오락실 게임은 좋은 건 내가 50원짜리 동전만 있으면 람보가 돼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경험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했던 오락실 게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진만 보면은 저랑 또 저희 친구들은 음악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띠리디리리 띠디리 이거 저작권 걸리나? 어쨌든 이게 소리가 났던 게임인데 예, 바로 국내에서 방구차라고 얘기했던 랠리 X죠. 제가 어렸을 땐 사실 뭐 동네에 차들은 다녔지만 각 가정마다 차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 또 어리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차를 운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오락실만 가면은 50원을 넣고서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험을 연구하고 있는데 경험 연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람보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동차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람보 게임. 내 역할은 뭘까요? 네, 람보죠. 화면에 보이는 저 아이콘화되어 있는 자그마한 캐릭터 람보 자체가 저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제가 자동차일까요? 아니죠. 저는 자동차 안에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는 그 운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저기 투영을 해가지고 두 가지의 게임을 즐겼습니다. 오른쪽 게임을 좋아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잘 보기도 힘들고 집에도 차가 없는데 내가 차를 운전한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경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 게임의 경험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현실을 넘어선 경험을 즐긴다. 람보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조작을 잘 못했기 때문에 빨리 죽는 주인공이 했지만 주인공이 되었고요. 현실에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해보는 경험을 즐겼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는 여러분이 만들거나 꿈꾸시는 게임들 다 이 문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멋진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 주인공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 쓰러져서 자는 이런 게임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멋진 주인공이 영웅의 여정을 나가는 게임을 누구나 만들고 꿈꾸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동차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 차 어떠세요? 이 차를 보자마자 뭔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엔진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다른 차도 한번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네, 뭐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좀 타는 차 중에 하나죠. 인간의 뇌는 굉장히 복잡한 장치인데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군집을 시켜보게 되면 세 가지의 욕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스포츠카 봤을 때 어떤 느낌? 뭔가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바로 뇌가 꿈꾸고 있는 세 가지 욕심 중에 하나인 자극에 대한 욕망입니다. 뭔가 더 강한 거, 새로운 거, 신기한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차. 저 차를 보면 어떠세요? 보면 유지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뭐 주차할 때도 편하고 좀 부담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중에 균형, 되게 평안하고 뭔가 무게추가 맞는 그런 삶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균형입니다. 자, 뇌는 세 가지를 탐하는데 게임은 그 세 가지 탐닉을 공통적으로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자극이 있었고 균형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차를 더한다고 하면 평상시는 우리가 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지만 레이싱 트랙을 달리고 있는 뭐 포뮬라 1 그런 레이싱카를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시간을 재가지고 0점 몇 초 단위로 순위가 막 갈리죠. 1등부터 10등까지. 어떤 도전이나 경쟁에서 내가 우승하고자 하는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바로 지배욕입니다. 게임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경험하면서 자극을 받고요. 때로는 무언가를 끝내고서 안락하게 좀 편하게 쉬는 느낌도 받죠. 균형도 있고요. 또는 뭐 레벨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나가면서 지배에 대한 마음도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 자동차가 채워주는 욕심과 게임 속에서 이 경험이 채워주는 욕심이 사실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처음에 개발했던 거는 23살 때부터입니다. 20살 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휴학은 안 하고 다니면서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게임 개발자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오랫동안 게임을 개발하고 딴 거 하고 뭐 게임피케이션도 연구하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NDC 강연을 온다라고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지인 중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게임 회사가 망하는 방법을 강의해주면 좋겠다고 대중한테. 근데 NDC 가서 할 주제는 아니죠, 솔직히. 근데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게임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마음속에 이제 맺혀 있는 겁니다. 뭐 자녀분 이야기하면서 게임은 우리 아이의 시간을 갉아먹는 헛짓거리 같은데 제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가상의 피난처로 보십니다. 내 배우자가 퇴근하고 오면 밤마다 우리 집에 있는 구석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정까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뭔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뒷모습, 그게 너무 꼴 보기 싫다.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는 제가 가장 많이 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골프 안 칩니다라는 겁니다. 골프. 주변에 그렇게 저한테 골프 치러 가자는 분이 많으세요. 등산 가자, 낚시하자, 골프하자. 근데 저는 일단 실제 취미가 컴퓨터 게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디오 게임. 이렇게 뭐 플스, 뭐 그런 거 같고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제 동료 교수분들이나 친구들은 좀 이상한 눈빛을 보냅니다.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어. 너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럼 제가 되묻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휘둘르고 있는 이 골프랑 제가 열심히 앉아가지고 하는 게임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한테는 골프장까지 왔다 갔다 3시간, 거기서 보낸 시간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차라리 이건 논문 쓰다가 잠깐 머리 아플 때 30분 게임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또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많이 만나는 집단 중에 예술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작품들, 어떤 공간에 설치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VR을 통해서 요즘 예술품들 창작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보다 보게 되면 게임 같기도 하고 예술 같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래 만들었던 예술과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예술은 미술관에 가면
뭔가 정적으로 걸려 있거나 또는 동영상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순서대로 나는 이 예술품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던 거죠. 어떤 스토리를 텔링을 하면 난 여기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는 예술가분들은 뭐 VR, 어떤 컴퓨터, 어떤 게임적인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자기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술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실제 스토리텔러한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술의 세계관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스토리 리빙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피케이션 이런 것 같아요. 사회를 혁신하는 동력. 게임을 통해서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 저는 이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제가 메인 키워드 끄집어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임, 제가 소꿉장난부터 시작해서 쭉 끌고 왔던 게임,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과연 합쳐졌을 때 미래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풀려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결은 크게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현실과 물리적 현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뭐 초월을 하는 현실 어쩌고 저쩌고. 제가 몇 년간 메타버스를 연구해서 얻어낸 가장 값진 결과는 이겁니다. 메타버스를 5글자로 정의하는 겁니다. 5글자 정의하면 디지털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물리적 현실이 있고 디지털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 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게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건 뭘까요? 디지털 현실이죠. 게임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실은 그가 누군지도 몰라. 때로는 현실에서 만난 친구를 게임에서 만날 때도 있고 또는 게임에서 만난 친구를 역으로 현실로 끌고 나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현실이 연결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게임을 즐긴다. 머릿속에 씬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주로 PC방 또는 자기 집에 서재 같은 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고정적인 게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국내 기업들, 그 중에서도 게임과 무관한 도메인의 기업들, 뭐 벤츠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벤트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게임을 통해서 자동차를 홍보하고 게임을 통해서 전자제품 홍보하는 행사들을 물리적인 공간에서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런 개념들 도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하고 메타버스가 합쳐지게 되면 결국 디지털과 물리적 현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세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와 의미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만나봤던 게임 업계 종사자분들은 조금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게임이 재미만 있으면 되지 자꾸 의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머리 아프게 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즐기는 게임도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붙인 의미는 우리가 만들고 즐기는 게임에 꼭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미만 있는 활동들, 예를 들어 공부하는 거, 뭐 집안일 하는 거, 회사 업무 보는 거, 그거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의미 때문에 하는 거죠. 좋은 성적, 뭐 사회에 기여하겠다, 경제적인 이득 이런 외적인 재미 외적인 의미를 위해서 했던 활동들에 만약에 재미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겠죠. 저는 우리의 공부나 일상생활이나 또는 업무가 메타버스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디지털 현실, 어떤 테크니컬한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임적인 스토리나 많은 메카닉스를 현실에 반영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의 많은 곳곳에 의미의 재미를 더해준 씬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기대치는 이겁니다. 게임한다 그러면 제가 앞서 드린 말씀대로 주변에서 좀 안 좋게 보죠. 야, 네가 나이가 50인데 무슨 게임을 해? 게임 개발자 한다 그러면 아, 그냥 뭐 플랫폼 개발자가 되지 게임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게임이 아무리 콘텐츠 수출액의 3분의 2가 넘어갔다라고 해도 이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많은 이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와 이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안티 플레이어들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연결, 디지털 현실과 물리적 현실이 연결되고 재미와 의미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폭넓게 발생하다 보면 저는 세 번째를 기대를 합니다. 안티 플레이어들이 플레이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티 플레이어들이 게임의 본질적인 가치를 본인이 경험하면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하고 메타버스는 결국 이런 세 가지 연결을 가속화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는 역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앉아서 코딩을 하지도 않고 사파를 그리지도 않지만 저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의 플레이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다른 플레이 창조에 관련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플레이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로버트 로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를 하나 세상에 끄집어냈습니다. 경험기계. 인간이 바라는 현실에서 모든 경험을 어떤 기계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발생시켜주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실제 개발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상상력이었죠. 이 기계는 대략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또 신경망을 연결하거나 또는 현재의 기술로는 VR 장비 같은 걸 뒤집어 쓰게 되면 그걸 통해서 모든 경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자, 로버트 로직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 기계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런 기계를 쓸까 안 쓸까? 또는 써야 될까 벗어야 될까? 일단 저는 쓰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순간들, 뭔가 우승을 하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거나 좋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 경험기계에서 다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행복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게임을 하는 이유도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로버트 로직이 얘기했던 경험기계는 사실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고 나온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그 기계랑 나를 연결시켜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한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로직이 상상했던 그 기계, 이 기계에서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인공이고 늘 현실을 초월한 경험을 합니다. 죽지도 않고 난 지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기는 경험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큰 노력하지 않고 뭔가 현실에서 큰 노력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얻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창작하고 있는, 창조하는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로버트 로직이 이야기했던 경험기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플레이는 과연 사람들을 무의미한 행복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험인지, 또는 현실에 있는 우리, 물리적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한테 디지털 현실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좀 더 커다란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건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 플레이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단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더 좋은 플레이를 창조해서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